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93쪽인데요. 우리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취득세에서는 취득 시기라는 말을 쓰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 및 취득 시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 시기는 원칙은 매도인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죠. 돈을 받은 날입니다.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죠. 그러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 등록을 했다면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그러나 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선등기, 미리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수한 경우가 나왔죠. 1번에 보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장기 활부 조건입니다. 장기 활부 조건. 이 장기 활부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팔고 그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여기서 장기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장기 활부 판매일 때는 그러니까 매월 그 물품 대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 활부라고 하는 건 1년 이상인데요. 아주 잘 나오는데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민법 245조 규정에 의해서 시효취득이죠. 이거는 점유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달라요. 이 취득세에서는요. 취득세에서는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 개시일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점유를 개시하는 날이 된다. 세 번째, 환지 처분은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러나 환지를 받는데 증안지가 있고 감안지가 있죠. 증안지와 감안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고요. 네 번째, 재개발 재건축일 때는 재개발 재건축일 때는 재개발 재건축 전 그 부동산 취득일이 되겠고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죠.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증여재산. 증여재산은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입니다. 거기 나왔죠? 증여계약일.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입니다. 증여재산은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자가건축이죠. 자가건축 건축물일 때는 원시취득인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 교부를 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가 안 떨어지겠죠. 무허가 건축물은 역시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고요. 8번째입니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했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 양도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
법원에서 무효 판결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초 무효 판결 받으면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옛날에 쪽에 당초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수용되는 경우도 10번 별표시하시고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10번. 공익사 분리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 청산일, 수용되니까 돈 받겠죠. 대금 청산일, 아니면 수용 개시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 중 셋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제 취득 시기로 넘어갑니다. 취득 시기 의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70년도에 땅을 샀는데 그때 얼마나 싸게 샀어요? 헐값으로 샀겠죠? 그런데 지금 양도한다면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취득시기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이런 것들은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지합니다.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지하고요. 또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입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은 19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지합니다. 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입니다. 즉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 살펴봤고요. 암기하지 마시고 자꾸 눈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양도소득세 이론의 두 번째, 양도차익 계산 구조가 되겠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은 3단계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세 번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기준 시가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다 실거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도 실지 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실지 양도가액에서요 1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억. 실제로 양도한 금액이 1억. 그럼 여기서 사온 금액이 있겠죠? 실지 취득가액을 뺍니다. 7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실지 취득가액은 7천이 아니고 원칙은 뭐 6천 얼마 되겠죠.
이 실지 취득가액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내죠. 또 등록면허세도 내고요. 또 등기 수수료도 들어가고요. 또 공인중개사한테 그 중개 수수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7천만 원 속에는 취득세 같은 게 포함되는 거죠. 취득세 등.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개인 수수료,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포함시켰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한 이후에 자본적 지출이 들어갑니다. 한 800만 원 들어갔다 합시다.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이죠. 부동산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입니다. 가치가 증대한다. 또 내용연수가 연장된다.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뭘 빼느냐? 직접 양도 비용을 빼야 되겠죠. 한 200만 원 들어갔다 합시다. 직접 양도 비용은 뭐 중개인 수수료,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금, 뭐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 거래세가 들어가겠죠. 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는데 그러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가 되기도 전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매각 차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 양도 비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필요경비. 그러니까 실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 비용을 빼게 되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이 2천만 원 나왔죠.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 양도 차손이 되겠죠. 양도 차손. 자, 이제 양도 차익에서 뭘 공제하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토지라든가 건물 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3년 이상 보유가 됩니다. 3년에서 4년일 때는 양도 차익의 10%, 기본 10%고요. 4년에서 5년을 보유했다면 3, 4, 12% 공제하고 5년에서 6년 보유했다면 3, 5, 15% 공제하고 1년에 3%씩 공제합니다. 만약에 8년 이상 보유했다면 24%, 9년 이상 보유했다면 27%,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고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24%, 1년에 8%씩이죠. 4년일 때는 32%, 5년일 때는 40%, 9년일 때는 8, 9, 72%, 10년일 때는 최고 80%까지 공제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토지 건물을 10년 보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30%니까 양도 차익의 30%니까 600만 원 공제하는 겁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10%이기 때문에 30%니까 양도 차익의 30%는 6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게 되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1,400이 되겠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자,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무엇을 공제하느냐? 양도소득 기본 공제 빼줍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게 되면은 1150만 원이 뭐가 될까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입니다.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세율의 말이죠. 세율의 5단계를 고쳐주세요. 6단계로 개정됐습니다. 거기 여러분 395쪽에 보시면 세율의 비례세율과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6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6단계는 세율이 6%, 15%, 24%, 35%, 38%인데 추가로 40%까지 개정됐으니까 6단계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니까 거기 교재 보실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하는데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 건물은 공제가 안 됩니다. 미등기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두 번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 나왔는데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주식 및 출자 지분 기타 자산은 원칙이 다 뭡니까? 실지 거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배 규정 나왔죠? 실지 거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추계 결정하는데요. 양도가액은 만약에 여러분 양도가액을 모른다. 양도가액을 모르게 되면 매감기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매감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에 취득가액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매감 환기가 되겠네요. 암기하세요. 양도가액은 매감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고요. 취득가액을 모르게 되면 매감환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이런 순서대로 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실질거래가격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이 나왔는데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합친 것이 필요경비가 되는데 빼니까 양도차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스 보니까 취득가액 나와 있죠.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본적 지출에 말이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제조, 엘리베이터라든가 냉난방 장치의 설치 쭉 나와 있죠. 두 번째, 소유권 확보를 이용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또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이라든가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도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감 환기인데요.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여기서 뭘 빼느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뺍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8천만 원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비용을 공제하지 않고요, 국가가 인정하는 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입니다. 이 계산이라는 건 어림하여 공제한다는 것이죠. 이거 빼게 되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요. 이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하느냐? 토지와 건물 나왔죠, 거기? 토지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공제합니다. 그러면 얼마? 18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도 차익이 1,820만 원인가요? 이렇게 구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직접 공제하지만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공제하지 않고 국가가 인정하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주는데요. 토지 건물은 3% 공제합니다. 3%. 그러나 미등기 토지와 건물은 0.3% 공제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3% 공제하고요.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7% 공제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3%,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건물은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그리고 나머지는 1%입니다. 그럼 나머지라는 건 뭘까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기타 자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아닌 이외의 자산은 뭐냐? 쓰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및 출자 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1% 공제합니다. 암기하세요. 토지와 건물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기타 자산은 1%를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겨서 이제 과세표준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야 되겠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공제율 나와 있죠. 399쪽 보세요. 3년에서 4년 미만 보유했다. 10%. 4년에서 5년일 때는 12%. 10년 이상 보유하면 30%.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3년에서 4년일 때는 양도 차익의 24%. 6년에서 7년일 때는 48%. 7년에서 8년은 56%. 9년에서 10년은 72%.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보유기간 계산부터는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